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는 액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맨 왼쪽부터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 민수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그리고 민수의 결혼식 사진.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으로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유리 표면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밥 잘 드셨어요? 민수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내 방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물었지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영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내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지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어제 만든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은 이미 식어서 표면에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켜려다 말고 그냥 멈춰 섰습니다. 누굴 위해 밥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일주일 전에 만들어준 것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깍두기, 시금치나물. 며느리는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드셔야 해요. 민수 오빠가 걱정할 거예요. 민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반찬통들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그저 물 한 컵과 식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커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도 결혼하기 전까지 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지요. 민수가 무거운 봉지를 들고 나는 그 옆에서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엄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한 봉지 더 살까요? 아이고, 괜찮아. 너무 많이 사면 또 남겨.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명절에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퇴근길에 들러 안부를 물었지요. 민정이와 함께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면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2달 전 끝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수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내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내 옆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면 민수가 걱정할 거야.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몸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감촉만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정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왜? 잠깐 뵙고 싶어서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를 걱정해서 찾아오는 것이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지만 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중학교 때 처음 안경을 쓰고 쑥스러워하던 얼굴,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왜 하필 민수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색 카디건과 회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백발이 가득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요. 들어오렴. 아니요,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갈까? 나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정이가 내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민정이가 운전사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좋은 곳으로 데려갈 거라 믿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민정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확인하며 무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표지판들을 읽었습니다. 강릉 방면, 속초 방면. 점점 낯선 지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어디 가는 거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지요. 민정이의 손가락은 여전히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터널을 하나 지나고 또 하나를 지났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를게요. 민정이가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깜빡이를 켰습니다. 차는 천천히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차를 마치자 민정이가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기 계세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렴. 민정이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쨍그랑거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휴게소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운전사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운전사가 룸미러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네, 죄송한데요. 혹시 오늘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민정이가 좋은 데에 데려간다고 했는데요. 운전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지 주소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시 실버케어 요양센터.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센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가씨가 예약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운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요양원. 민정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민정이가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사가 다시 룸미러를 통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뭐라고요? 저 뒤쪽에 작은 숲길이 보이시죠? 지금 빨리 가세요. 아가씨가 돌아오기 전에요. 전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운전사의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요.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가라니. 며느리에게서 도망가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할머니. 운전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 끝에 작은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이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휴게소 건물 입구가 보였습니다. 민정이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돌부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더 깊숙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흙이 손바닥에 묻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의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난간을 붙잡고 도로변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뺨에, 어깨에.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굵어졌습니다. 옷이 금방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턱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나를 버리려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렇게 버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며느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민수야, 미안해.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있어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차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나는 그저 길가에 서 있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로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아무도 짐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을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킥! 급브레이크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내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남자는 황급히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에 의지해 중심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남자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일단 차에 타세요.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내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둘러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심스럽게 차로 이끌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 처음 보는 사람.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가슴을 조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수석에서 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닦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흙도 닦았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룸미러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이야기를, 민정이 이야기를, 요양원 이야기를, 모든 것을. 남자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걱정 마세요. 일단 제 집으로 가서 몸부터 녹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처음 뵙는 분인데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순 없으니까요. 남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냈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그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뒷좌석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도연입니다. 운전을 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강릉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내 가방 속에서였습니다. 진동이 가방을 떨게 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민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정이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진동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정이는 나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도 늘 잘해주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 제사 음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는 며느리들이 많다는데 민정이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걸까?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 문제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게 했던 걸까? 민수가 죽은 후 민정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나를 챙겨야 했으니까요. 내가 짐이었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도연 씨가 주차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라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전 여기 있을게요. 아니에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몸이 굳으면 더 안 좋아요. 도연 씨는 차에서 내려 내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넘어졌을 때 다친 곳이었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은 흙과 빗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뺨을 적셨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도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봉지 안에는 김밥과 따뜻한 옥수수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자기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도연 씨, 네 어머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연 씨는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혼자 사셨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어머니는 절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전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죠. 그 후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못한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속도를 줄여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였습니다.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계속 안 받으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실종 신고 같은 거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민정이라는 이름이 또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요양원은 그게 아니라니? 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날 버리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 민정이의 말이 엉망이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봐. 나, 짐이지?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불빛이 번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민정이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양원. 그곳은 어떤 곳일까?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이 됐구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끝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제 집에 당분간 계시는 건 어때요? 네. 혼자 있으시면 위험해요. 일단 마음을 추스르실 때까지만이라도요. 제 게스트하우스에 빈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폐를 끼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요즘 손님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도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 손을 내민 사람.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차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르고 끝없이 흐르는 빗물. 하지만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이 개일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절망 속이지만 언젠가는 이 어둠도 거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릉을 향해서, 낯선 곳을 향해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내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고 화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연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소파 옆에는 작은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도, 일출, 갈매기들.
여기 앉으세요. 도연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쿠션이 푹신했습니다. 몸을 기대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도연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는 소리, 가스레인지를 켜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 씨가 쟁반을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차 2잔과 수건, 그리고 구급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이거 드세요. 몸을 녹이셔야 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좀 볼게요. 도연 씨가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대로 소독해야 덧나지 않습니다.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내 바지를 걷었습니다. 무릎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플 거예요. 참으세요. 솜에 소독약을 묻혀 상처를 닦았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연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다 됐어요. 밴드를 붙이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도연 씨는 일어나 구급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방은 2층에 있어요. 옷도 준비해 놓을게요. 씻고 편히 쉬세요. 도연 씨. 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도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어머니가 지금 힘드시니까 제가 도울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2층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에는 새 이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는 수건과 잠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것 같은데 혹시 도연 씨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돌아가신 어머니 옷이에요.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입으셔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히 입겠습니다. 도연 씨가 나간 후 나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흙과 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긴장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잠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어머니 옷. 누군가의 어머니가 입던 옷. 나처럼 늙고 나처럼 외로웠을 어머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베개에서 은은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이와 함께 차를 탄 것,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것, 숲속으로 도망친 것, 도연 씨를 만난 것, 이게 꿈은 아니겠지. 손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문득 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포기했을까? 미안해. 민정아. 나도 미안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을 끼쳐서,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래층에서 도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식사하시죠.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입맛이 돌았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도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바람 쐬세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어도 될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민정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오빠 떠나고 나서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 챙기는 게 버거웠어요.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버리려던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정말 잠깐만. 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민정이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민정아, 내 어머니,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줘. 나도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그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네,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했습니다. 마음도 나눠야 했습니다. 도연 씨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네,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은 천천히 회복되는 거예요. 도연 씨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음 추스르시고 그 다음 일은 그때 생각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 천만에요. 그날부터 나는 도연 씨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창밖 바다는 오늘도 파도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려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 인사도 함께하는 식사도 도연 씨는 가족처럼 편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실래요? 그래, 좋아.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폭신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등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래.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 도연 씨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가 스스로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침묵이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요즘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바다 보면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게요. 만나 뵙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렴. 사흘 후 민정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살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정이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정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은 제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나는 내 슬픔에만 빠져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지 못했어. 너도 남편을 잃었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어. 어머니, 요양원 얘기 들었을 때 배신감이 컸어. 하지만 생각해봤어. 너도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일하면서 나까지 챙기는 게 얼마나 버거웠겠어. 민정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울 시간도 없었어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 걱정도 해야 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 광고를 봤어요. 전문 간병인들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아. 이해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민정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슬픔을 나눴습니다. 도연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정 씨,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한 달 동안 많이 회복하셨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서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잖아요. 도연 씨의 말에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 씨가 준비한 생선구이와 나물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좋으시죠?
응, 좋아.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민정아, 내 어머니,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래. 도연 씨가 괜찮다고 하셔서, 네, 그러세요. 여기가 좋으시면. 민정이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대신 자주 전화할게. 그리고 시간 되면 놀러 올게.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민정이가 돌아간 후 나는 마당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 풀렸네요. 응, 고마워, 도연 씨. 내가 없었으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신 거예요. 도연 씨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저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어요. 넌 효자야. 천만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있었기에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민수가 있었기에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마을 노인정에 갔습니다. 도연 씨가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강릉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잘 오셨어. 여기 앉아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도연 씨의 게스트하우스를 돕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손님들에게 차도 내드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어느 날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곳이에요. 이제 어머니도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됐구나. 네. 오빠가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요, 어머니. 그래, 함께.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바닷가에 혼자 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숨쉬고 걷고 웃고 울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도 가족이었습니다. 민정이도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아파도 견디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모두 감사했습니다. 도연 씨에게, 민정이에게,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눈을 떴습니다. 석양이 더 붉어졌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